이번 편은 전환의 내측 편을 다뤄볼 것입니다. 내측은 이전 편에 외측을 제외한 면이죠. 먼저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선행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환 내측을 일반인 관점에서 본다면 채모가 거의 없고 피부색도 상대적으로 밝으며 피부가 약하다 생각할 만한 부위죠. 하지만 여러 처치를 하는 의료인의 시각에선 특징을 더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육안으로 전환 외측과 내측의 경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맥은 또 어떠한가? 노공과 모낭의 분포의 차이는 있는가? 표피와 진피의 두께 차이가 과연 있을까? 처치의 접근성, 주요 신경의 분포, 환자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부분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다수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학습한 경험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정확한 근거를 대기보다는 뚱그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위한 열정적인 탐색을 해본 경우는 전공 서적에 매달리던 학창시절 이후엔 크게 없지 않으신가요? 취업해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충분치 못한 좋은 시기이니 말이죠. 이런 의문들을 영상에서 하나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맥 분포를 보도록 하죠. 바실릭, 메디아 안테브라키얼, 훌라웨인이 주요 혈관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 편에 주로 다룰 혈관은 바실릭, 훌라웨인. 처치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했을 때 처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이유는 촉지와 관찰 빈도가 외측에 비해 이론적으로 높죠.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난이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혹자는 촉치라는 부분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잠깐 다룰 예정이니 의문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시도했던 이 부분은 처치 정맥에서 제외했습니다. 환자의 편의성은 이미 떠나보낸 부위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몸소 체험에서 보여주었죠. 또한 신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 외측편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결론을 냈기에 따로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고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환 내측하면 떠오르는 특징들과 그 특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전환 내측 처치입니다. 우려를 위해 토니켓을 묶어주세요. Nope. 빈티지함도 좋지만 모던함도 나쁘지 않죠. 사람은 익숙한 것에 적응했고 그것을 찾기 마련이지만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익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가시성이 좋아 정맥주사 부작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아니 좋은 선택지입니다. 준비를 끝냈다면 혈관 탐색을 합니다. 혹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나요? 그럼 촉지에서 탐색을 합시다. 경험적으로 내측은 외측 세팔릭만큼 굵은 정맥을 목격하기 쉽지 않으니 촉지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체지방이 정상 이하일수록 촉지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이 영상 중간 부분에 나올 정보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촉지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도 없다면 잠깐 토니켓을 풀어주고 환자의 팔을 마사지해준 다음 다시 토니켓을 더 강하게 묶어보세요. 그래도 혈관을 찾을 수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부위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되고 촉지도 가능하니 이 부위의 처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코올로 잘 닦아주고 스타일렛을 혈관 내로 진입시킵니다. 진입이 잘 되었다면 챔버에 혈액이 역류하죠. 젤코와 스타일렛을 분리하고 젤코가 끝나는 지점을 피부 고정하던 손가락으로 눌러 역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압박해줍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피가 역류되어 여러분은 당황스러움과 환자의 불신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환자의 팔과 처치자의 손이 혈액에 오염될 수 있죠. 환자에게 혈액맥에 질환이 없으면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환자의 혈액이 접촉했다면 왠지 모를 찝찝함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흘린 혈액을 닦고 환자 처치 부위와 주변을 닦고 이런 필요없는 업무가 생기며 여러분에게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기에 이 스킬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익혀두어야 합니다. 젤코와 수액 세트 또는 3B를 이용해 결합하고 테이핑을 마무리해주세요. 수액 주입은 잘 되는지, 부종이나 통증 등 부작용은 없는지 관찰 또는 환자에게 물어본 뒤 수액 속도를 조절하고 처치를 마무리합니다. 종종 이렇게 챔버에 역류했는데 젤코 진입 시 젤코에 이렇게 혈액이 역류되지 않고 수액 주입도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해당 정맥의 순환량이 적어 역류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한 것입니다. 꼼수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지만 숙련도가 낮은 처치자는 그대로 제거해주세요.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이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에 걸어놓은 링크를 참고해 어떤 이유로 내가 실패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처치 부위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전 간단한 처치 팁을 보도록 하죠. 세부적인 내용은 장단점 부분에 후술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이전 외측편에서도 전환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분할을 표시하며 처치에 유리한 위치 선정을 설명드렸는데 내측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외측보다는 굴곡이 적지만 1, 2, 3번으로 분할한다면 1번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손목 1에 생긴 분할이고 환자와 처치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처치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3번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의 팔 기준으로 본다면 2번은 오목하기에 진입각도에 있어 각도 확보가 용이하지 않죠. 3번의 경우는 볼록하기 때문에 진입각도에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각도와 각도로 인해 피부 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된 이전 편 전환 외측을 참고해주세요. 이쯤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조금 더 섬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손등, 손목 전환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한 건 앞 영상에서 언급했으니 다른 부위보다는 외측과 내측을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과 앞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외측에 처치하면 좋은 장점. 첫 번째, 앞서 언급한 대로 외측에 비해 가시성이 좋습니다. 채모도 거의 없으며 있어도 솜털 수준으로 얇습니다. 피부 톤도 상대적으로 밝죠. 전환 외측과 내측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명암도 있겠지만 채모의 유무를 판단해 전환의 외측과 내측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표피와 진피의 두께 차이인데 한 통계에 따르면 전환 외측과 내측의 표피 진피 두께를 조사한 결과 내측이 상대적으로 얇은 수치가 나왔죠. 이 통계는 국제과학저널 MDPI에 등재된 논문으로 2019년 2월에 게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한 가지 통계를 가져오면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EDS라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대조군으로 건강한 사람의 피부 두께를 조사했는데 표에서는 환자가 왼쪽, 건강한 사람이 오른쪽입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구글 번역을 써본 결과 건강한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며 건강한 사람의 전환 내측과 외측의 두께는 이렇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단위 환산에 반올림까지 한다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자료 요약하면 평균적으로 전환 내측의 표피는 얇고 진피도 얇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당 통계의 아쉬운 점은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 10명으로 통계라 하기엔 매우 적은 표본이죠. 하지만 이 내용이 국제과학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대조군을 적은 표본으로도 설명이 될 만큼 전환 내측이 외측 피부보다 얇다는 명제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참이라고 여기는 듯 여전히 논문이 구글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신뢰도 있는 자료라 여겨도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 여러 자극에 자주 노출되는 전환이 상대적으로 두껍다는 내용이 논문 속에 있어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마다 피부 두께는 모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개개인 기준 전환 내측과 외측의 두께를 비교해본 결과 표피층과 진피층의 차이는 유의미했고 그 결과 표피층이 평균적으로 더 얇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환 전체를 기준으로 내측은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좋고 피하지방층에 처치 정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부층이 상대적으로 얇기에 촉지 부분에서도 촉지가 더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맥의 분포, 굵기가 다르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간호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전환 외측의 굵은 정맥 촉지 빈도가 높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피부층으로 접근한다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채모가 외측보다는 확연하게 적은 이유로 젤코와 수색 세트 고정 시 채모의 간섭으로 인해 고정력 감소가 줄어듭니다. 여성분이라면 잘 와닿지 않겠지만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채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은 외측에 채모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죠. 채모가 많은 경우는 테이핑 시 피부반, 털반 수준이 되어 피부와 접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자극에도 이탈되지 않을 주사침이 이탈되는 경우가 생기죠. 면적당 채모 개수 수준으로 객관하여 정의할 수 없고 정맥 주사에서 그런 지표가 필요도 없기에 그냥 많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한계가 있군요. 그리고 테이프 제거 시 채모가 적은 이유로 발생한 통증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장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사 처치 시 자세에 제약이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던 앉아있던 말이죠. 앞서 언급한 전환의 내측 부위를 다른 관점으로 세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 쪽, 안쪽, 그리고 뒷면이라 칭할게요. 내측 외 다른 부위는 평균적으로 허용되는 관절 가동 범위 덕분에 신체 중심을 움직이지 않고 주사 부위만 움직여 자세를 교정할 수 있지만 내측 부위는 그렇지 않죠. 중앙 부분에 한다면 그나마 자세 제약이 없지만 안쪽으로 가면 환자나 처치자 역시 평소에 하던 것과는 다른 도전적인 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먼저 환자가 침상에 누웠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중앙 쪽 정면을 처치할 때입니다. 자세 변화 없이 관절 가동 범위만으로 몸의 중심은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 처치자의 편의와 환자의 안정된 자세를 위한 세팅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안쪽을 하게 된다면 어깨까지 이용해 신체 방향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처치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팔의 위치를 옮길 수 있지만 어깨 관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죠. 이런 자세는 어깨의 과도한 회전과 함께 근육과 관절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처치는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은 기교 수준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손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심장보다 높게 위치할 것이며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도 고정 안 된 상태로 허공했기 때문에 피부 고정은 물론 한 번에 처치하기 어렵기도 하죠. 환자의 협조가 없다면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 있는 혈관은 굵은 만큼 탄력도 좋아 잘 움직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내측과 외측의 경계 느낌이라 육안보다는 촉지에서 처치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포지션상 처치자의 신체 때문에 그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처치 진행 시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죠. 그리고 환자가 올바른 신체선을 유지한다 했을 때 가려지는 부위입니다. 젤코 바로 앞에 3W를 달게 된다면 사이드 인젝을 줄 때 접근성이 떨어지죠. 응급 약물, 저용량으로 주입되는 약물의 경우 젤코 바로 옆 3W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물의 경우 쇠세트 길이에 여유를 두고 접근성을 높여 처치의 편의성을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앉아서입니다. 내측은 환자 기준 몸을 조금 틀고 팔꿈치는 몸 안쪽으로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지지되어 안정감 있는 처치를 기대할 수 있죠. 간호사가 의욕만 앞서 환자를 관절기로 제압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고정을 하고 처치를 진행해 주도록 합시다. 다소 처치가 길어진다면 환자가 불편한 자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지 모르니 여기를 선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처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 뒤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자의 개인의 유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의 중심을 틀어야 합니다. 피부 고정 시 환자의 팔을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여 고정을 하고 처치를 진행해주세요. 만약 누르게 되면 환자의 관절에 힘이 가해져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자세를 동반한 처치는 환자의 편의성을 많이 해친다고 볼 수 있으며 접근성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등, 손목, 전완 외측, 팔꿈치 관절부는 그냥 앉아서 손을 내민 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보다시피 내측은 어깨나 체간의 회전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말이죠. 환자에 따라 제가 제시한 방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이 정도 큰 맥락으로 보고 불가피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선생님들이 환자의 정맥주사를 이쪽에 하게 된다면 이 큰 틀에서 선생님들의 창의력을 이용해 자신의 최선을 개척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한적 처치 각도. 첫 번째랑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선 외측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편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세 개의 분할의 3번 위쪽 편을 이용하는 것이 각도의 제약에 자유롭습니다. 마침 각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는 2번 분할에 처치하는 장면이 있군요. 앞서 언급한 대로 평균적으로 표피와 진피가 얇기 때문에 정맥이 촉지 안된다 하더라도 얕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얕게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바늘의 각도를 아주 낮게 눕힌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장면은 촉지는 되지만 주사침을 완전 눕혀서 진행합니다. 장갑을 착용했고 왠지 모르게 대상자의 피부가 미끌거려 피부 고정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측 부위의 각도를 높여 진행한다면 많은 경우에서 실패를 맛볼 것이고 스타일레 챔버의 혈액이 고이지만 젤코로 밀어넣으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함과 동시에 젤코에 혈액이 역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을 관통한 것이자 정맥주사에 실패한 것이죠.
세 번째, 얇은 표피 두께로 인한 피부 탈락 위험성.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본다면 표피의 두께는 외측에 비해 내측이 평균적으로 얇고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짐작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표피 두께로 인해 붙이고 있던 테이프의 접착력이 기대와 달리 너무 잘 되어 있다면 표피 또는 피부의 탈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주로 고령층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난 젊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테이핑 테이프를 전환에 붙이고 표피와 테이핑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유지한 뒤 있는 힘껏 떼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피부 표피가 벗겨집니다. 저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며칠 접촉에 의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 이유로 고령의 환자 또는 피부의 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일 경우 주사 고정을 위한 테이핑 시 센스 있게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테이프 선택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테이핑 제거 시에도 섬세한 처치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 자극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용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신체에는 신경을 따라 분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마톰이라 칭하며 피부의 촉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신체에 존재하죠. 과학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촉각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로를 타고 척수에 도달해 대뇌까지 전달되어 자극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과정을 세분화한다면 이처럼 C, T, L, S의 번호를 매기며 범위에 들어온 자극은 해당 중추신경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자 했던 T1의 신경이 촉각을 담당하는 전환 내측, 그리고 C5, C6가 담당하고 있는 전환 외측, 어떤 것이 더 자극에 민감할까 하는 것이죠. 과학적 근거 없이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전환 내측보다 자극 노출하는 외측이 자극에 둔감하며 내측이 자극에 민감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외측이 자극에 주로 노출되니 보호 차원에서 채모가 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이러한 상식적인 지식은 학창 시절에 얼핏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피부엔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위키백과를 참고하면 피부에는 4개의 수용체가 있고 단기, 장기로 나뉘며 이 4가지는 다른 자극에 반응하죠. 메르켈 세포, 마이너스 소체, 파시니안 소체, 구근 소체. 여기서 이 세포들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알지 않아도 되기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갈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피부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감각 수용체는 표피 밑에서 시작하며 진피층을 지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3가지입니다. 1번, 2번은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 자료를 찾기 어렵고 통증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역치라는 것이 존재하며 사람마다 신경 분포의 차이도 다릅니다. 또한 주관 저희기까지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마다 편차가 심한 1번, 2번 고려사항은 배제했습니다. 물론 연구가 되어 일반화할 만큼의 데이터가 있다면 다르겠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관찰 가능하며 수치로도 객관화할 수 있으며 덜 주관적인 선택지인 피부 두께가 남았습니다. 그냥 꼬집어보는 것은 두께보다는 피부 탄력에 가깝다는 말을 했기에 이런 행위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전 외측편에서 초음파로 손등, 손목, 전환의 피부 두께를 관찰했지만 전환의 피부별 두께는 보지 않았죠. 잠깐 기억을 되돌려 장점 첫 번째 언급한 논문의 통계를 기억하시나요? 표본이 10명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환의 내측이 외측에 비해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얇다. 우리가 얼핏 알고 있었던 내측이 조금 더 얇은 것이 피부 두께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며 표피가 얇을수록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두꺼운 주방용 고무장갑과 얇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의 차이라면 촉각에서 어떤 차이인지 감이 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에 민감한 부위죠. 그래서 민감하다는 것이 어떻다는 걸까요? 처치에 있어 환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통증은 사람마다 역치가 다르고 통각 분포 등 여러 요소가 천차만별이기에 주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표피가 얇아도 통증의 역치가 높거나 둔감한 사람이라면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통증을 포함한 외부 자극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자료를 다루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하군요. 제가 현재 피부학과 인연이 있었다면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요약하자면 표피와 진피는 전환 내측과 비교했을 때 내측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통각에 더 민감한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불편감이나 통증으로 인한 처치 진행에 잠재적 애로사항이나 민원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내측은 몸과 맞닿는 시간이나 확률이 외측보다 길거나 높죠. 그런 이유로 중앙 쪽이 아닌 뒤쪽 또는 안쪽으로 처치를 진행한다면 수액 세트나 처치 부위가 옆구리와 맞닿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통증의 메커니즘을 조금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사 처치 후 바늘이 그대로 꽂혀있는 상태에도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는 신비하게도 어떠한 동일한 자극을 주면 적응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탈감작입니다. 우리는 주사 처치할 때 최초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탈감작은 간호사가 처치를 마무리하고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혹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통증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렇게 계속 아픈 거냐고 되묻는 경우가 있는데 몇 분이 지났을 때 다시 환자에게 주사 부위가 아프냐 물으면 견딜만하다,
예상보다 나아졌다, 안 건들면 괜찮다, 안 아프다 등등 호전됨을 암시하는 표현을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지나가다 수액이 걸려 당겨지거나 부딪히거나 주사 처치를 위해 만진다거나 할 때 또 다른 외부의 힘이 이 부위에 작용을 하면 다시 불편감 또는 통증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재감작이라 칭할 수 있죠. 그렇게 신체와 맞닿아 있는 부위에 하게 되면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전원 예측 처치 시보다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전원 예측의 단점을 나열하면 이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혹시 더 많은 단점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맥 주사와는 연관이 없지만 내측을 다룬 김에 AST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볼까 합니다. 먼저 AST에 대한 논문 같은 자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AST 시행법에 있어 가이드라인, 방법, AST 시행이 가져다주는 이점과 통계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왜 AST 주요 부위를 전방 내측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는 없다시피 했죠. 왜 그런지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 이야기 없이 AST는 전환 내측이 한다는 명제를 참으로 알고 있고 교과목에서도 그렇게 다룹니다. 이번 영상으로 다룬 내용을 잠깐 정리하여 감히 결론을 내리자면 AST를 내치게 하는 확실한 이유 한 가지와 가능성 있는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근거는 접근성, 가시성이 좋습니다. 처치하기 쉽고 잘 보여야 하니까요. AST 목적이 처치를 하고 육안으로 관찰하여 알러지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니 말이죠. 그리고 가능성 있는 부분은 표피와 진피가 외측에 비해 얇아 펭진 생성이나 관찰에 유리하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고 채무와 모공에 의한 약물 유출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답변에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피부의 구조를 넘어 조직, 세포 단위 수준으로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끝이 없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현상은 그저 세상의 요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의문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서두에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찾으셨나요? 모든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통한 답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정보였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족한 정보이기도 할 겁니다. 다른 누군가는 저와 다른 신념에 거짓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겠죠. 내측편은 저 역시 처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후순위 중 가장 후순위로 처치를 고려하는 부위죠.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저는 내측에 적극적으로 주사 처치를 해야지 하는 그런 선생님이 없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피부학과 인연이 닿아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리즈는 팔꿈치 관절부, 즉 조인트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